하나, 둘, 셋, 팍! 하는 거 있죠? 이거 정말 방송 여러분들 다 망쳐놓은 거예요. 시간 배분만 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시간에 낚시를 집중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싯대 만드는 최스텝 최강일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쭈꾸미 낚시 만쿠를 기원하는 시리즈 그 4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쭈꾸미 전용 낚싯대의 중요성, 그리고 채비의 중요성, 그리고 애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낚시를 떠날 일만 남았죠. 뭔가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아쉽다,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지막 남은 2%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쭈꾸미 낚시는 결국엔 감도에서 시작해서 감도에서 끝난다, 이 무게감 차이를 빠르게 잘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감도라는 거는 절대값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출조 때 감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떠나면은 그 감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때에 따라서 그 감도가 매일매일 바뀌기 마련이고, 또 하루 안에서도 들물이냐 날물이냐 물돌이냐에 따라서 감도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물살이 매우 느린 조금 무신날 10호 뽕돌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위에 쭈꾸미가 올라탄 거예요. 10호 뽕돌이면 37.5g이거든요. 그리고 쭈꾸미 같은 경우는 20-30g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거의 뽕돌 하나가 추가된 느낌이 나겠죠. 실제 살짝 뽕돌을 띄었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벌써 무게감이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 그대로 끌어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물이 빠른 7물, 8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바닥에 있는 내 애기에 쭈꾸미가 올라탔습니다. 살짝 봉돌을 들어봤는데 무게감이 안 느껴지네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 봉돌에는 조류에 의해서 날아가려는 무게감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봉돌은 10호 봉돌이긴 한데 내가 느끼는 체감되는 봉돌 무게는 20호,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가뜩이나 무겁게 느껴지는 봉돌 위에 쭈꾸미가 살짝 얹어진다 한들 그것을 감지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 이유로 쭈꾸미 낚시를 너무 물이 빠를 때에는 선호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때에 맞는 내 감도를 찾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하고요. 다음, 쭈꾸미 낚시를 시작하게 되면은 초반 30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의 물때에 빠르게 적응을 하셔야지 하루 종일 낚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마지막 출조 때 감각이라든지 기억이 몸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리셋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다녀오신 바다와 오늘의 바다는 180도 다른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30분 정도는 내 장비에 뽕돌의 무게 그리고 입질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응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빈 바늘도 올려보고 손가락만한 쭈꾸미도 올려보고 꽤 큰 씨알의 쭈꾸미도 올려보면서 본인만의 감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은 쭈꾸미가 있구나 없구나부터 시작해서 작구나 크구나까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 없이 그저 큰 확실한 입질만 기다리게 된다면은 조가 전체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세물, 두물이라고 하더라도 유속이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이유로 하루에 2번가량 들물과 날물이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들물이 좋냐 날물이 좋냐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면서 낚시하기에는 상당히 피곤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하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돌이 시간입니다. 물이 이제 간조로 빠져나가다 보면은 저점을 찍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량의 물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이 차오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물돌이 내지는 정조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낚시 시작은 오전 6시에 했는데 만조 시간이 오전 10시다. 그러면 초반에는 선단에서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봉돌로 낚시를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물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 14, 16호가 되겠죠. 그렇게 낚시를 시작하고 9시나 10시가 되다 보면은 유속이 현저하게 느려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봉돌 호수를 조금씩 낮춰보는 겁니다. 사실 낚시 고수들은 꼭 물돌이 시간을 알지 않더라도 유속만 보면서 유동적으로 봉돌 호수를 낮춰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을 다 캐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물돌이 시간을 외워놓고 낚시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봉돌을 어디까지 낮춰야 되냐? 그날 물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채비가 너무 날아가서 옆 사람과 엉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 지속적으로 바닥을 찍는데 부담이 없는 범위까지는 쭉 내리셔도 되고요. 저는 작게는 6호까지도 내려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남들과 똑같이 8시간 가까이 낚시를 하시더라도 시간 배분만 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시간에 낚시를 집중하는 거죠. 다음은 입질 파악 및 챔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인데요. 이 쭈꾸미 아무리 커도 100g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거 한 마리 올리는데 베스 낚시에서 런커급 베스의 바늘 박듯
강한 챔질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 둘, 셋, 팍 하는 거 있죠. 이거 정말 방송이 여러분들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챔질을 하실 거면은 쭈꾸미 낚시 챔질 그냥 하지 마세요. 불필요합니다. 조금 과장 섞어서 저는 웬만한 선상 낚시에서는 이렇게 강한 챔질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 힘은 가속도와 비례한다. 바늘 끝까지 힘이 전달되는 데는 빠른 릴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강한 챔질로 얻을 수 있는 점은 심리적인 안정감뿐이고요. 생각보다 잃는 것이 꽤 많습니다.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요? 먼저 초보자에게 있어서 야 이거 확실하게 있다 라고 챔질해서 랜딩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저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뭔가 이상하다 하면 챔질하고 랜딩하고 보는 거죠. 그렇게 강하게 팍 챔질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밑걸림이거나 여바치거나 통발이었다면 낚싯대가 파손될 수 있겠죠. 실제로 쭈꾸미 낚시하다가 낚싯대가 부러졌다? 거의 200%, 300% 챔질하다가 부러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100g짜리 쭈꾸미를 끌어올리다가 부러질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또 잃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파워 챔질을 탁 하고 봤는데 보니까 감다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아쉽다. 그리고 다시 내리죠.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감도, 입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쭉 올리고 나서 보니까 채비가 엉켜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서 엉켰나 싶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채비가 엉키고 꼬이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챔질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솔직히 물속 조류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길래 여러분들의 2단, 3단 가지채비를 그렇게 이쁘게 매듭을 막 지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만큼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은 게 바로 이런 강한 챔질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무게감이 있네, 그럼 정자세로 빠르게 릴링만 하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들어 올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릴링을 빠르게 곁들이면서 마치 바닥에서 무 뽑듯 채비를 뽑아 올린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무 뽑을 때 하나, 둘, 셋 하고 빡 뽑습니까? 그러면은 손으로 잡고 있던 열무만 뜯겨져 나가겠죠. 조심스럽지만 묵직하게 쭉 뽑아 올리잖아요. 이런 자세를 멀리서 보면은 약간 만세하듯이 손을 들어 올려서 만세 챔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봉돌을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리는 순간부터 모든 무게감도를 이미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무게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여유줄을 감아서 쭉 뽑아 올렸을 때 릴링을 곁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묵직하다, 가볍다, 내지는 묵직하다, 빠졌다, 이 모든 과정을 나는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올리는데 가볍다, 그럼 바로 내리면 되겠고요. 아까 강한 챔질과는 다르게 채비들이 엉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포시 내려놓으면 되겠죠. 반대로 아까 강한 챔질 같은 경우는 챔질을 하는 순간에는 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챔질하면서 가볍다, 무겁다를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일단 채보고 끌어올리는 단이 되어서야 있다 없다가 느껴지고 그 사이에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없으면 채비가 엉켜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낚싯대를 들어 올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비를 더 빠르게 뽑아내기 위함이에요. 멈춘 상태로 릴링만 빨리 해서 채비를 빠르게 뽑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 낚싯대를 들어 올리면서 동시에 빠른 릴링을 할 경우에는 바늘에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그 속도는 결국 이 바늘에 전달되는 힘이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습관으로 얻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바로 낚싯대 파손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쭉 올리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멈출 수 있거든요. 챔질처럼 순간적인 스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걸림이나 통발이라든지 뭔가 쭈꾸미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채비를 터치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또 카본 소재가 쉼에는 굉장히 질기고 강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충격에는 굉장히 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밑걸림의 여밭에 통발에 강한 챔질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블랭크의 데미지가 누적이 될 수 있고 종단에는 맥없이 부러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쭈꾸미 낚시에 있어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팁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입문자라고 하시면 제가 짚어드렸던 몇 가지 꼭 유념하셔서 기왕 한번 떠나는 거 풍성하고 재미있는 낚시 즐기실 수 있도록 저와 입질톡TV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요즘에는 좋아요를 너무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낚시인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입질톡TV가 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